우선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 자동차보다 더 대단한 회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 짧은 대답은 맞습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11.05를 기록했고요. 오늘 0.1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4.78%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14.84%의 상승을, 6개월 동안에는 62.5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7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MDD 값은 마이너스 15.86%를 기록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전고점인 488.54를 가기 위해서는 18.58%의 상승이 더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테슬라 주주들이 이번 사이버 트럭의 폭발 사고를 두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 주주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촉구하라는 관련된 서명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에 가해진 테러 사건이 현재 언론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물을 실었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7명은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자, 사이버 트럭의 짐칸에 실려 있었던 폭발물이 터진 결과였다고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해명했고, 따라서 이 폭발은 전기 픽업 트럭의 결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사고의 조사 당국 또한 사이버 트럭이 오히려 큰 폭발을 억제했고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완전히 교묘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 밖에서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기사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테러에 의한 폭발이었다라는 것을 고의로 삭제해 이 기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경우 테슬라의 배터리 화재 사고로 잘못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의 주주들이 이번에 언론의 보도 방식을 놓고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 매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이 테슬라의 이사회에 요청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S&P에서 테슬라가 안 들어갔던 것을 비난하며 직접 서한을 보냈던 테슬라 부머 마마는 이번에는 테슬라의 이사회에게 언론 매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의견에 힘을 보태고 싶은 분들은 서베이 몽키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테슬라 이사회의 법적 조치가 결국 미디어에 영향을 주어서 테슬라 주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의견에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라는 트윗을 올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테슬라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보도는 비단 미국의 문제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도 방식에서도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호텔 입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1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를 미국과 똑같이 하고 있어 충분히 오해를 살 소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중 한국경제에서는 한 발 더 나가 국내 사이버 트럭의 오너인 지드래곤을 언급하며, 이 사이버 트럭의 폭발이 발생했다며 연예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듯한 기사 제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폭발 문제가 아니라 이 테슬라 차량이 개인의 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제목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게 될지 이 테슬라의 행보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세미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면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트윈 텐덤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으로 목격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 테슬라 세미 트럭은 현재 네바다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트윈 텐덤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을 세미 트럭이 이끌고 있고,
이는 하나의 트럭으로 두 개의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네바다주에서는 트리플 트레일러, 즉 3개까지도 한 번에 끄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고, 이는 머지않아 테슬라 세미가 트리플 트레일러로 네바다에서 테스트되는 모습이 목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 세미 트럭 전용 공장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이 새해에도 많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공장이 다 완성된다면 2025년은 테슬라 세미의 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서 기가 네바다 인근에 위치한 이 세미 공장이 이렇게 창문과 새로운 벽이 생긴 것을 알 수 있고요. 테슬라 세미 공장의 외관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장 내부에서 이 공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테슬라 세미 공장은 2025년 안에 세미 트럭의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세미 공장이 가동되게 된다면 매년 약 5만 대의 순수 전기 트럭이 이곳에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테슬라 세미는 화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20초 만에 고속으로 가속할 수 있다고 하며 시중에서 가장 빠른 전기 세미 트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매년 5만 대가 생산되게 된다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세미 트럭을 생산하는 공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월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테슬라는 미국 투자은행인 스티플러부터 더 높은 예상 주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하는 발표를 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전기차 업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팀이 특정 산업 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관세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관세가 2025년 테슬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차세대 운송 분석가인 스티븐 갱가로를 모셨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것이 우리가 취할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테슬라 같은 기업에 대해 모델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Tesla, what are you thinking? What models are you using? Are you having to just consider a wide range of scenarios? 네, 좋은 질문입니다. 관세의 영향을 평가하려고 할 때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s we try to sort of gauge the impact of tariffs, it's wide-ranging, right? I mean, 어떤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처럼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a 생깁니다. lot of parts from areas outside the U.S. market. So 따라서 관세와 관련된 요소들을 모델에 매우 느슨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honestly, at this point, and then we basically adapt as we get more information on how things will ultimately flow ou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스티브, 동료 분석가들 중 일부는 테슬라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그의 논지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베팅했고 그 베팅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가 혜택을 볼 것이며 트럼프가 자율주행 기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규제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시나요? Your thesis, Steve, and if so, what specifically, in terms of regulatory policy, do you think would be impacted? 우선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 자동차보다 더 대단한 회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 짧은 대답은 맞습니다. 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단순히 EV 판매 때문에 매수한다면 그 주식은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생각하고 사이버캡 사업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발전할지 생각하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큰 가치를 제공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에서 나올 잠재력을 할인율로 평가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규제 환경을 생각해보면 현재는 감독하에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를 사용해 보셨다면 Now we have sort of supervised self-driving. If you ever tried it on a Tesla, 핸들을 놓으면 차량이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비감독 자율주행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self-driving, which is really the catalyst to get to these other product lines.
it's going to take some time, right? And 이 단계는 다른 제품 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캘리포니아가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여전히 한정적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점에 대해 그는 자율주행 규제 해제를 가속화하는 대화에 분명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as far as getting, sort of regulations accelerated on the FSD side, and that sort of opens the door for just various growth opportunities for the company over time. 스티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즉, 머스크는 가능한 한 빨리 완전 자율주행을 시장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규제 환경이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기술이 준비되기 전에 시장에 출시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Is there a risk that with the regulatory forces aligned in his favor, that it gets to market before it's actually ready? 여기엔 사실 두 가지 큰 논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오늘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고 길 옆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사고가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사고라면 그건 전국의 거의 모든 뉴스 소스에서 다룰 것입니다. 자율주행 테슬라가 사고를 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과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최소한 인간 운전자만큼 안전하거나 아마도 더 안전한 수준이 될 때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bilities to the point where they're at least as safe, if not probably safer than humans driving the car before you get it to roll out aggressively.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규제 환경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논점은 테슬라의 AI 기반, 카메라 기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진정한 답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AI-based, camera-based, AI-based system for FSD. The answer. 어떤 전문가들은 웨이모처럼 프로세스의 일부로 라이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 카메라 기반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슬라 스토리의 또 다른 논쟁거리며 아마도 리스크 요소입니다. FSD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 믿지만 이는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And we think it will be, but that is a point of sort of risk to keep in mind.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티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이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중반기에 출시될까요? 가볍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주에 4분기 출고량에서 약간 목표를 미달했죠. 2023년 대비 2024년에 약간의 24% 성장을 목표로 한 것에서도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 모델이 2026년에 출시되면서 그 기대치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20에서 30% 차량 성장률을 예상합니다. 2025 versus 2026. 우리는 2025년 차량 성장률을 다룰 때 테슬라가 제시한 20에서 30% 범위의 하단에 가깝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2025년 동안 생산 라인에서 출시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다면 시행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현재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반적인 관세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좌관들이 20%의 보편적 관세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계획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상품이 될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것만 초점을 둘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철강과 철,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며 방위산업 공급망 또는 의료용품에 초점을 맞추어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쩌면 배터리나 히토류, 광물 또는 태양 전지판 같은 에너지 관련 재료가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은 중국산 모든 상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티플에서는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 외 지역에서도 많은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사용해서 차를 만들었는지 그 순위를 매년 매기고 있는 아메리칸 메이드 인덱스에서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가장 많은 미국산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말은 미국에서 모델 Y를 제조할 때는 다른 많은 나라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LFP 배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세가 중요한 것은 테슬라 차량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전기차 판매보다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더 큰 회사인 자율주행 회사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스티펠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면서 기술 회사로 정의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월가에서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그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캡은 앞으로 테슬라에게 중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주가에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율주행의 규제를 해제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회사로 변모하게 되며 더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는 2025년부터 2027년이 매우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티펠은 테슬라가 단연 동안 강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 개선된 모델 3와 곧 출시될 모델 Y까지 판매를 강화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매우 강력한 수요가 예상되는 저가형 차량인 모델 2의 생산이 2025년에 시작될 것을 예상하게 되며 테슬라의 AI 기반 완전 자율주행이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관련된 FSD의 판매와 자율주행 라이선스의 계약 가능성도 열려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11달러에서 492달러로 상향 조정한 이유를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월가의 변모된 모습이 트럼프가 취임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게 되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신기록을 세우게 될지 2025년 같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